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성 스토리로 당신의 오늘을 위로합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단지 한국에 2번밖에 온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그녀를 울리려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말을 건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라 하늘 위 기내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프랑스 파리 출신의 국제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수십 개국을 여행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녀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나라는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업무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 서비스 매뉴얼, 태블릿에 정리된 브리핑 노트, 시간 맞춰 배식을 하고 표정 잃지 않는 미소. 그녀에게 출장이었을 뿐인 한국행 비행이 그녀의 인생을 조용히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 마주친 한국 승객은 70대의 노부부였습니다. 기내 좌석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고 있던 두 사람. 한참을 바라보던 엘레나는 그 조용한 손끝에서 어떤 언어보다 깊은 애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순간들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승객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목소리, 괜찮으세요? 라고 건네는 말투, 서툰 영어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 그녀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자신의 감정을 바꿔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방문 당시 서울에서의 자유시간은 단 몇 시간. 엘레나는 호텔 근처 골목길을 걷다 우연히 한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목재문, 오래된 간판, 그리고 입구에 걸려있던 한 문장.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함이 되기를.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이유도 모르게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쳤다면 기억에도 남지 않았을 문장. 하지만 그날 그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지? 엘레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2번째로 오게 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 역시 업무차 들른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설렜다고 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긴 체류 시간이 주어졌고 그녀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작은 책방에 들르고 배달 음식도 스스로 주문해보며 짧지만 진짜 생활처럼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다시 그 찻집을 찾게 됩니다. 다행히 그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간판도 문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난 2달 동안의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던 비행기 안.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타인을 도와야 하는 존재로만 봤던 자신의 태도에 조용히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국은 친절을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고 인사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그 느낌. 그녀는 어느 순간 이 따뜻함이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 그 조용한 감동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거죠. 돌아가는 날 엘레나는 공항 대합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그냥 일하는 곳이 아니야. 여긴 나한테의 쉼이야. 그녀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기내 일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 배경화면의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함이 되기를. 그 문장은 더 이상 간판의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늘, 그녀의 마음, 그녀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많은 것을 봤지만 한국은 따뜻함을 배웠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그녀의 삶을 천천히 부드럽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파리로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마음이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함이 되기를. 그 문장은 마치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짧은 인사가, 조용한 배려가 이토록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녀는 스케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한국 노선이 하나라도 잡혀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는 2달 동안 한국행 비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실망했지만 대신 자신의 비행 일지에 다음 한국행 날짜를 꼭 정하자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손님을 대할 때 조금 더 다정해졌고 Have a nice day를 말할 때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함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녀의 행동을 바꾸고 그녀의 말투를 바꾸고 심지어 그녀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이 다시 잡혔습니다. 그녀는 출발 이틀 전부터 짐을 싸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 일정이었지만 그녀에겐 귀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 당일 탑승구 앞에서 기다리던 손님 중 새 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는 한 한국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와주었고 아버지는 조금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엘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It's my pleasure. Welcome aboard. 비행 내내 아이는 엘레나를 바라보다 간식 시간이 되자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레나는 작은 사탕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고 그 아이는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인사, 작은 웃음. 하지만 그 안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후 그녀는 이전에 방문했던 찻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 앞의 문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함이 되기를. 그날 찻집 주인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도 오셨죠? 혼자 오셨던 분 맞죠? 엘레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주인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조용히 앉아 계시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울컥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것. 그건 유럽에서 거의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때 봤던 문장, 제 인생을 조금 바꿨어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했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날 저녁 그녀는 한강 근처 숙소에 머물며 노트북을 꺼내 일기처럼 글을 적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시간을 재며 살았고 여기선 마음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곳은 조용한 배려가 사람을 안아주는 나라다. 그녀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이륙하고 다시 비행복을 입고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그 짧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혼자 편의점 김밥을 사 먹었고 점심엔 한글로 된 책을 들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몰라도 글자들의 곡선이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 같아. 그녀는 그날 밤 숙소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시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복귀 비행 전 대기실. 엘레나는 동료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달 스케줄표 나왔어? 응, 나왔지. 왜? 혹시 한국 노선 또 있을까?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K-드라마도 K-팝도 화려한 도시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다정한 사람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파리로 돌아온 후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택시에서 내릴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어로 말하지 않고 한 국어로 조용히 또박또박.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에겐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노트북을 열어 일기처럼 적어 내려갑니다. 나는 한국에서 누군가의 하루의 따뜻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웠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조용한 미소로도 충분했다. 그 기억들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기억들이 날 바꾸고 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표정, 말투, 침묵까지 귀 기울입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몰라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점점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무뎌졌던 자신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작은 배려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녀가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의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던 어느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늘한 공기 속에 섞인 찬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바람마저 반가웠습니다. 이 공기조차 그리웠어요. 그녀는 일정을 마치고 혼자 시간을 내어 서울 북촌의 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붕어빵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앞에는 꼬마 아이와 할머니가 붕어빵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가엔 잼이 묻어 있었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아이의 입을 조심스레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엘레나에겐 너무 아름답고 눈부셔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붕어빵 하나에 담긴 정, 입가에 묻은 잼까지도 다정하게 닦아주는 손길. 그녀는 이런 장면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엘레나의 아버지는 철도기관사였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늘 바쁘고 늘 피곤해 보이던 부모님. 그녀는 늘 혼자 식사를 했고 자기 전에 듣던 건 TV 소리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랄 땐 따뜻함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감정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장면들 속에서 그녀는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초라한 방 한 구석, 커다란 인형 하나와 함께 찍힌 사진. 어린 엘레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동안 나는 그렇게 무덤덤했을까? 누군가를 안아본 기억이 언제였더라? 그녀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법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던 거죠. 그리고 엘레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어보자.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다음 날 엘레나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려던 그녀의 앞쪽에 혼자 앉아 눈물을 닦고 있던 한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종종 흐느낌이 들릴 정도로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갑자기 다가가면 부담이 될까, 어설픈 위로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까.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결심을 기억하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테이블에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한국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외국인이 말한 한국어에 눈이 커졌습니다.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날 따뜻한 차가 마음 조금 덜 아프게 해요. 그 말에 여성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있어도 아무도. 엘레나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배경도 몰랐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울음을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따뜻하게. 그 순간 엘레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의 따뜻함이 되기 위해 거창한 행동은 필요 없다는 것. 단지 한 잔의 차, 한마디의 말,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기억을 일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안아주었다. 말보다 더 따뜻한 건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은 이렇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엘레나는 잠들기 전 자신의 부모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외로웠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사람을 태우고 음료를 나르고 미소를 짓는 기계적인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하루의 따뜻함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의 슬픔 앞에서 어색하지만 용기 내어 말을 건넨 자신,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에 조용히 앉아줄 수 있었던 자신. 그녀는 한국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번역이 필요 없는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날, 그녀는 이륙 전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았습니다. 잔잔한 강물,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흐르는 겨울바람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어. 그녀는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은 여전히 유럽에 있었고 그녀의 현실은 다시 수많은 시간표와 공항과 여행자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에서 고객을 대하는 말투는 더 부드러워졌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더 자주 웃음이 섞였습니다. 엘레나는 매달 작은 메모를 써서 승객들에게 남겨주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여정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 문장은 그녀가 찻집 앞에서 본 그 문장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을 마친 뒤 승객 중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 승객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쥔 쪽지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메모 직접 쓰신 거 맞죠?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성은 눈가에 살짝 눈물을 맺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당신 쪽지를 받고 그냥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엘레나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단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바쁘고 복잡한 파리 일상 속에서도 한국의 조용한 골목길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 찻집 문 앞의 문장도, 붕어빵을 나누던 아이와 할머니의 모습도, 작은 유자차 한 잔에 담긴 따뜻함도. 그녀는 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배운 것, 느낀 감정, 바뀌어가는 자신을 기록하며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사말부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그 단어들이 너무 예쁘고 어딘가 정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언어 같아요. 입보다 가슴으로 먼저 말하게 되는 말들. 그녀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이 없어도 비행 스케줄이 없어도 그저 스스로에게 주는 마음의 여행으로요. 그리고 그녀는 꼭 그 찻집을 들릅니다. 그 찻집의 주인은 이제 그녀를 엘레나 씨라 부릅니다. 입구의 문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함이 되기를.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는 어느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세요? 어느 지역이 제일 좋았어요? 한국 문화 중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어디든 누구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를 바꿨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함이 될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하루도 조용히 버텨내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외로움이, 누군가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하루를 덮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이에요. 누군가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낯선 이의 조용한 손짓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살짝, 아주 살짝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레나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마음으로 기억된 한 장면, 한 사람의 다정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감동은 그렇게 우리를 바꿉니다. 바람처럼 불어오지만 언젠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바람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 채널 감동 스토리는 그런 이야기를 모으고 전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거창한 뉴스보다 아주 조용한 다정함을 우리는 더 오래 기억하잖아요. 이곳에 오신 당신, 오늘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온기가 필요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이라는 단어는 조금 차갑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구독 한 번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켜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진심이 담긴 사연,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삶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강한 감동을 전합니다. 어떤 날은 힘들어서 눕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밤이 있죠. 그럴 때 이 채널의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그 감동을 가장 먼저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주셔서